젊은 홀어머니들. 영산강을 오른편에 끼고 서쪽으로 시오리를 나가면 사마제라고 하는 조그만 영이 있고 그 영 밑에 마을이 하나 있었다. 애송이골이라고 하는 호수 겨우 17가구에 지나지 않는 조그만 마을로서 마을 오른편에는 영산강이 철썩거리고 있고 뒤에는 누런 대숲이 강바람에 쓸려 쉴 새 없이 휘청거리고 있었다. 이 애송이골이 그렇게 난리통에 젊은 사람을 죄 잃어버린 것이다. 한갓 남은 젊은 사람들이라곤 새 호러미와 한 머슴이었다. 그러나 박선달의 머슴은 젊은 사람이라기보다 차라리 40줄에 든 중년이었다. 그리고 유복잔네, 문평댁, 동강댁은 다 같이 28 또래의 젊은 여인들인 것이다. 그 세 호러미 중 문평댁과 동강댁은 혼자 살고 있고 유복잔네만이 2살 난 젖먹이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애를 뵌 지 넉 달 만에 애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 애의 이름을 유복자라 한 것이다. 그리고 남은 집들은 고작 늙은이들과 어린이들만이 집을 기어들고 기어나가곤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있었다. 유복잔네는 오늘도 밤이 되자 무릎에 애를 우두커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애는 둥글럽적한 얼굴에 여린 눈꺼풀을 내리감고 숨고르게 자고 있었다. 볼수록 귀엽고 탐스러운 것이다. 문득 뺨을 가져다 아이의 볼을 슬슬 문지르고 있는 때였다. 성님 계시오? 강가에서 사는 문평댁이 놀러왔다. 워이 있네. 작은 성님은 아직 안 왔겠소? 작은 형님이란 대숲 골짜기에서 사는 동강댁을 말하는 것이다. 곧 오겠제. 그들 세 홀어미는 저녁마다 유복잔네 집에 모였다. 같은 홀어미들이라서 언제나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다. 형님이니 동생이니 하는 것도 뭐 어느 편에서 먼저 그렇게 부르자고 한 것이 아니었다. 한날 한시에 남편들을 여의곤 자연 그렇게들 친숙해진 것이다. 곧 유복장내가 맞이고 그 다음 동강댁, 그 다음 문평댁이었다. 그러나 2살 위인 유복장내에 비겨 동강댁과 문평댁은 약간 부자연스러우리만큼 생일의 차이도 별반 없었다. 둘이 다 24살에 동강댁은 8월에 나고 문평댁은 10월에 난 것이다. 그런데도 말을 올리고 내리는데 조금도 부자유스럽지가 않았다. 오히려 반갑고 미더웠다. 문득 무릎에 애가 눈을 뜨자 유복자야, 잠 많이 잤는가? 응? 잠 많이 잤어? 문평댁이 아이를 웃기다가 성님, 애기 자지 큰 거 보시오에 쉬 들었겠소. 쉬 시키시오. 아이는 요강에 앉혀놓자 잠을 흡족하게 자고 나서 벙긋이 웃었다. 참, 성님은 이런 유복자라도 있을게 쓰겄소만 우리는 남편이라고 만나가지고 씨 하나도 못 받아놔서 어쩌게라우. 그렇지만 자네들은 아직도들 나이가 어린가. 그래도 마음 붙일 곳이 있어야지라우. 그럴 것이네. 그러다 문평댁은 일견 무심한 듯한 빛을 띠고 그런데 성님, 이 옆에 박선달네 머슴은 참 올해까지도 삽됐다잉. 머슴을 올해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집으로 봐선 그 머슴이 보물 아닌가. 일도 참 억척스럽게 잘한다 합디다예. 그런다고들 했사태. 나이는 아직 40살이라고 하대만 일하는 것을 보면 35살밖에 안 묵어 보여. 머심이 부지런해서 그 집은 든든하겠소. 박선달의 머슴은 그 집의 일을 거의 혼자 맡아서 보고 있었다. 주인이랬자 노인 내외가 있을 뿐이니 말이다. 그래, 장차 머심이 나가게 되면 살림도 좀 덜어준다 않았던가? 자식들도 다 죽고 그 살림을 다 뭐 할 것인가? 그래라우잉. 그런데 그 머슴 양반이 우리들 있는 데는 잘 와라우잉. 오늘 저녁에도 놀러 올란지 모르겠소. 그 양반도 혼자 있기가 심심한 게 그런 것 아닌가. 이때였다. 동강댁이 밖에서부터 동생은 벌써 왔는가? 예, 먼저 왔소. 어서 오시오. 방으로 들어온 동강댁은 부산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성님, 나 애기 좀 미리 주시오.
유복자한테서 아이를 받아가지고 유복자 나하고 걸음마 한번 해볼게. 응? 한번 해보세. 자, 걸음마 걸음마. 우리 유복자 걸음마 잘한다. 아따 그 성님 애기 다리 찢어지겠소. 쌀쌀 좀 걸리시오. 그래도 이 사람아 잘만 걷네. 그러다 동광댁은 애를 불끈 들어안고 그런디 성님 탈상이 내일 모레들인데 뭐 가지고 지사를 모시게라우. 죽은 남편들 탈상이 2달밖에 안 남은 것이다. 닥치는 대로 하재 어째. 마을이 커서 조문 올 손님이 있겠는가? 음식을 만들어도 묵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도 세비는 못 잡아도 개는 개대로 치더라고. 지사상에 올릴 것은 다 안 올려야 쓰겄소. 밤 대추나 깎고 떡술이나 꽤 올리면 쓰재 어째. 대체 간단히들 합시다. 지사상 걸면 못한다우. 그래도 이 사람아 탈상인디 그래. 탈상이고 뭐시고 정성껏들만 해두세. 죽은 홀령이 와서 밥을 묵겠는가. 조문 올 사람 있어서 술을 묵겠는가. 그러자 밖에서 내가 조문 가서 먹어줄게. 만식들 장만해놔. 박선달래 머슴이 들어왔다. 박선달래 머슴은 별명이 뚝보였다. 우인이 일견 뚝뚝하고 멍청하게 보인 데서 호러미들이 그렇게 별명지어 부르는 것이었다. 뚝보 양반 오시오. 어서 오시오. 새 호러미들이 자리를 비껴 앉자 밥들 처먹었는가? 이 외짱내들아. 아랫목으로 가 덥석 주저앉았다. 남편이 없는 호러미들이라서 뚝보 양반은 호러미들을 가리켜 외짱내라 부르는 것이다. 치, 뚝보 양반은 외짝 아닌 온짝인께. 문평댁이 곧 뚝보 양반 역시 아내가 없는 외짝이 아니냐는 말로 이렇게 비꼬자. 그래도 내 짝은 아무데나 있어. 봐, 여그만 해도 벌써 3시 주란 것. 엄마, 저 양반은 우스운 소리를 다 하더라이. 유복잡내가 눈을 흘겼다. 이 큰 외짝내야, 그렇게 흘겨보지 말고 담배나 한 대 내놔. 빈 곰방대를 방바닥에 톡톡 털었다. 아니 입에서 담배 죽었어. 이쁘나 미우나 한 대 내놔. 인 모개 같은 양반이 코가 노래지도록 담배만 필란 것이네. 하고 유복잔네가 실ong에서 새 담배 한 봉을 내려놓았다. 순간 문평댁과 동광댁은 멈칫하였다. 그러다 문평댁이 자기도 모른 새 성님은 뚝보 양반이 그렇게 이쁜 것이요잉? 넌저시 웃으면서 빈정댔다. 우리 큰 외짝이 나를 생각하지 누가 나를 생각할 것인가? 엄마. 그런 유복잡내의 볼에 발그레한 웃음이 가늘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 세 호러미는 작년에 남편의 소상을 치르고 나서부턴 날이 갈수록 빈방을 지키기가 더 외로웠다. 과연 말리 같은 청춘을 앞으로 어떻게 살으려 한 것이다. 남편이라고 만나가지고 1년, 2년 혹은 3년 이렇게 밖에들 살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수줍은 마음속에 스민 남편들의 첫정은 올로리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남편들의 정과 함께 해마다 줄줄이 삶아서 벗긴 허연 삶대며 지금도 덜어는 뒷산에 나가 자빠져 있는 송목들도 버릴 수가 없었다. 전쟁도 무참하고 하느님도 무심하다. 어린 자식들은 어떻게 기르며 늙은 부모는 또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리고 허구한 청춘은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인가. 그들 젊은 호러미들은 곧잘 먼 산을 바라보며 쓸쓸히 눈물을 흘리다가 그래도 만나면들 웃고 시시덕거리고 하였다. 유복잡내는 아침을 먹자 아이를 얻고 뒷산으로 갔다. 나무를 하러 간 것이다. 남편 탈상을 말로는 닥치는 대로 모시자고 하였지만 그래도 3년 상이라 생각하니 홀가분하지 않았다. 없는 것은 모르지만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해야 할 것 같았다. 우선 나무만 하더라도 서너 동우리는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었다. 산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은 황량하기 짝이 없었다. 좁다란 골짜기에 낡은 이영들만이 점점이 박혀있고 앞개울 저편에 빨간 수수대와 누런 콩잎이 바람에 쏠려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 산밭에 심은 빨간 수수와 누런 콩들도
알이 쏟아지기 전에 거두어야 할 것이었다. 산에서 소나무를 찍어내다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이젠 옛말이었다. 굵은 소나무 한 그루 안 서 있는 것이다. 산 사람들을 못 숨게 하느라고 그렇게 봄의 나라에서 다 베어가 버린 것이다. 남은 잔솔과 지금도 덜어는 나가 자빠져 있는 허연 손목만이 지난날의 자취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복잔네는 갈퀴발로 단풍을 떨며 한 갈퀴 한 갈퀴씩 나무를 긁어 모았다. 이것도 예전엔 불떼기 좋은 삭정이만을 남편이 척척 꺾어다 주어 아신 줄 모르고 뗐던 게 지금은 이렇게 힘이 켰다. 난리도 난리도 이렇게 험한 난리는. 그러다 유복잔네는 등에 아이가 혹 자진 않는가 해 뒤를 돌아보았다. 등의 아이는 어느새 고개를 옆으로 떨어뜨린 채 잠이 들어 있는 것이다. 아이는 볼수록 한편 반갑고 한편 설기도 하였다. 하나는 이건 아마 없었다면 사는 보람이 어디 있으랴 하는 생각이요. 다른 하나는 이걸 바라고 어떻게 청춘을 늙으랴 하는 생각이었다. 유복잔네가 이렇게 한탄을 하며 나무를 하는 동안 문평댁과 동강댁은 개울에서 고사리를 씻고 있었다. 그네들 역시 남편의 제삿거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성님은 이번 지사를 모시곤 어떻게 안 하실라우? 문평댁이 동강댁에게 물었다. 곧 이번 3년상을 모시면 어디로 개가하지 않으려느냐는 것이다. 금매 맛이 우리도 저 옆에 성님처럼 그런 유복자라도 있으면 이대로 늙는다는 것도 말이 될 것이오만.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금매라우, 나 역시 평생을 혼자 산다는 것도 말이 아니고 참 어째야 쓸지 모르겠소. 뭐다 차양난 피양난이지. 남편은 고사하고 식구라도 한낱나 있으면 함께 낙을 붙이고 산다마세. 금매라우, 형님하고 나하고는 해필 식구 하나가 없어 논게. 거기사 나는 저 앞선에 온 친정동생 편에 아버니가 3년상만 지내면 곧 오라고 기별해 보냈대만. 성님은 친정이라도 있은께 쓰겄소만 나는 아무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예. 문평댁은 조실 부모를 하고 친정이랍시고 올케와 조카 아이들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고사리가 그새 반 소쿠리씩은 씻어졌다. 때마침 불어오는 강바람에 물 묻은 고사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그 앞 산밭에서는 수수대가 싸하고 물결을 치며 지나갔다. 성님, 문평댁이 새삼스레 동강댁을 불렀다. 워이, 앞선 날 밤에 요잉. 어째, 저 옆에 성님 말이오. 아따 그 머슴한테 준 담배 말이오. 오, 뚝보양판한테 준 담배? 글쎄 담배를 뭘라고 사다 놨는지 모르겠습디다이. 금매, 나는 암만 해도 이상합디다. 손님 오면 줄라고 객초로 사다 놨던 것 아닌가? 객촌 아니나 누가 담배 피러 올 손님이 있었어라오. 그러자 동강댁은 그런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쓸 게 뭐 있냐는 듯 자네는 그런 것에만 마음이 가는 것이네. 접대는 갈쿰해 준 것을 보고 그런 말을 하더니. 열흘 전이었다. 유복자네가 장터에 가서 갈퀴 하나를 사왔다. 그 갈퀴발에 손잡이를 꽂아 매야 할 것이었다. 그래, 그때도 마침 저녁을 먹고 얌얌하니 놀러와 있는 뚝보 양반께 부탁해서 그 갈퀴를 맸던 것이다. 그걸 본 문평댁이 성님 갈퀴를 유독이 튼튼하게 매줍디다잉. 눈언저리에 가는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걸. 함, 이왕이면 튼튼하게 매준 것이 좋지 어째. 이렇게 내질러준 동강댁은 오늘도 피로 올 손님이 있건 없건 객초를 둔 것은 좋은 일이지 어째. 피로 올 사람이 누가 있어서 담배를 사나라우. 그럼 성님도 객초를 사다 놨다는 것이요? 동강댁이 입술을 삐죽하고 웃으며 음마, 자네는 꼭 그런 것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네. 내가 뭐 할라고 객초를 사다 놓는단가? 그럼 왜 그런 소리를 하요? 그래도 객초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지 어째. 밤이 되자 문평댁은 오늘도 저녁을 먹고 유복잔네 집으로 갔다.
오늘 밤 따라 동강댁이 놀러 오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 유복잔네와 함께 얌얌하니 아이만 웃기다가 돌아오는 길에서였다. 문득 박선달래 울타리께를 지나오다 말고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바로 대숲 골짜기에 있는 동강댁 집에서 허영 그림자가 하나 이리로 건너오는 것이다. 밝은 보름달빛 밑에서 본 허연 그림자는 얼핏 본 한눈에도 박선달래 머스님에 틀림없었다. 이제야 웬일인고? 그러자 문평댁은 곧 몸을 돌이키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네는 점차 모든 게 알아지는 듯했다. 자기가 오늘 낮에 고사리를 씻다가 유복자와 머슴의 이야기를 꺼내자 동강댁이 굳이 유복자네만을 감쌌던 것을, 그리고 오늘 밤에도 놀러오지 않은 동강댁의 이유를, 그러고 보니 동강댁 역시 노상 유복자네처럼 머슴과 은근히 지내오는 것이 아닌가 하였다. 그네 역시 객조까지 사다 놓고 그래 오늘 낮에도 자기를 비꼬는 것 같이 듣고 굳이 유복자네만 감쌌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동강댁은 사뭇 가슴이 뛰었다. 박선달래 머슴이 누구와 더 친하고 덜 친한 건 상관할 바 없었다. 그저 자기 자신만 동떨어진 외톨이가 된 것 같아 사뭇 등골이 오싹거렸다. 집으로 돌아온 문평댁은 좀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밤 따라 여북 외로우면서 형님들이 섭섭한 것이다. 그래도 형님들은 자기보다는 다들 나은 처지가 아닌가. 뭐니 해도 유복자네는 세 사람 가운데서 살림이 제일 탐탁스럽고 게다 유복자까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동강댁만 하더라도 비록 지금의 처지는 자기와 다를 바 없지만 친정이 튼튼하여 탈상만 지내면 곧 오라고 기별에 보냈다지 않는가. 오직 자기만이 지금도 장차도 의지가지 없는 몸인 것이다. 그리고 두 형님들이 머슴을 사귀는 데는 장차의 여망까지 속셈하고 있을 것이었다. 어느 날 밤에 유복자네의 말 맞다나 박선달래 머슴은 말이 40살이지 아직도 일하는 것을 보면 34살밖에 안 먹어 보인다지 않았는가. 그리고 장차는 주인의 살림까지 나눠 받는다는 머슴이 아닌가. 그러고 보면 또한 유복자네한테는 머슴이 먼저 가까이 하려고 덤비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살림이 제일 탐탁스러운 데다 자식이 딸려서 재혼하기조차 곤란한 몸이고 보면 머슴으로서는 누구보다 얻기 쉬울 것이었다. 그리고 처마까지 나란히 잇댄 이웃집에서 언제나 가만히 만날 수 있고 또 그렇게 가만히 안 만나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으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룬 문평댁은 이튿날 밤에도 저녁을 먹기가 바쁘게 유복잔네 집으로 갔다. 동강댁은 아직 안 와 있고 유복잔네도 갓 밥숟가락을 뺀 뒤였다. 성님, 애기 놔주고 가 그릇 썰고 오시오. 문평댁은 아이를 받아 안아 입을 맞춰주고 어디 나하고 걸음마 한번 해볼게. 아이의 두 손을 잡고 걸음을 걸리었다. 자, 걸음마, 걸음마. 옛다. 우리 유복자 잘 걷는다. 그렇지. 또 한 번. 걸음마, 걸음마. 그러다 아이를 덥석 들어안고 아따 우리 새끼 하였다. 그리고 그릇을 서릅고 들어온 유복잔네에게 성님 탈상이 이제 달포 남짓밖에 안 남았지라우. 금매 그런 것이네. 참 뭣들 가지고 지사를 모시게라우. 나는 아직 노물거리밖에 안 장만해 놨는데. 어쨌든 머리 몸이나 깨끗이 감고 힘에 닿는 대로 정성껏들 모시제. 그런데 성님은 탈상을 지내면 어떻게 안 하실라우? 곧 탈상을 지내면 개가 하지 않으려나는 것이다. 문평댁 자신이 한사코 회의하느니만큼 접대 동강댁한테 묻던 말을 이젠 유복자네한테 물었다. 금매 마시. 성님은 이런 소생이라도 있은께 쓰겄소만 우리는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소에. 나 역시 이것 하나를 믿고 평생은 늙는다는 것도 그렇고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네. 참들 어째야 쓰게라우. 그런 뜻 형님이. 응. 어저께 저녁에 내가 여기서 오래까진 노다가지 않했소잉.
그런디 내가 집을 나가가지고 이 옆에 사립 문개들을 막 들어선게 박선달래 모습이 작은 형님 댁 집에서 나오고 있더란 말이오. 아이에게 젖을 물르고 있던 유복잔네가 희끗 문평댁을 치떠보고 그때서 거기서 무슨 일을 보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디다. 유복잔네는 젖에만 눈을 준 채 여전히 대꾸를 하지 않았다. 순간 문평댁은 저기 무안해하면서 공연히 그런 말을 하였거니 하였다. 그러고 보니 유복잔네 역시 동강댁 모양 자기의 그런 대답은 회피하지 않는가. 그것은 또 은연중 동강댁을 감싸는 것과도 같을 것이었다. 문평댁은 더욱 혼자만 동떨어진 외톨이가 된 것 같아 몸이 으스스 떨렸다. 그러자 차차 비위가 돌아져 어물어물 자리를 일어설까 하는데 성님! 동강댁이 밖에서부터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들어왔다. 그리고 이내 이 가운데 왜 쩍네야? 천천히 좀 들어가. 누가 불알을 떼가나. 뚝보 양반이 들어왔다. 순간 유복잔네가 희끗 문평댁 눈치를 보면서 안소 동강댁에게 말하고 뚝보 양반 오시오. 어서 오시오. 문평댁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작은 성님은 저녁마다 늦소이 어째 오늘 나무는 많이 해겠소? 서먹한 감정을 지우기에 애썼다. 워이 하도 꼬리가 느린 게 늦은 것 아닌가? 자네는 벌써 왔는가? 동강댁의 말을 받아 작은 외장내는 무엇이 그리 바빠서 혼자 와? 나랑 함께 좀 오고 하재. 머슴이 문평댁에게 농을 걸었다. 엄마 별소리를 다 한다이. 뚝보 양반이 멋이라고 내가 함께 댕기고 말고 해라오. 슬그머니 눈을 흘기며 웃었다. 인 주리를 틀 작은 외짝네. 혼자만 그러지 말고 큰 외짝이나 가운데 외짝처럼 나를 좀 생각해봐. 담배랑 좀 사다 주면서. 엄마, 당신이 멋이라고 내가 담배를 사다 주고 말고 헙디요. 동강댁이 얼굴을 붉히면서 웃음 섞인 말소리로 이렇게 다잡았다. 그러자 이때껏 잠자고 있던 유복잔네가 담배고 멋이고 그만들 두소워이. 저런 늙어 빠진 양반 한나 가지고 뭣들 그렇게 야단인가? 윈 버릇없는 큰 외짝이로고 늙어 빠지기는 누가 늙어 빠졌어? 눈을 흘기면서 곰방대로 톡톡 방바닥을 두들기고 여봐 큰 외짝네. 그러지 말고 오늘 밤에도 담배나 내놔. 못 주겠소. 허허이. 이윽고 유복잔네가 오늘도 실ong에서 새 담배 한 봉을 내놓았다. 그럼 그래야지. 뚝보 양반은 의젓이 턱을 쓸어 다듬으며 작은 외장내도 나를 이렇게 좀 생각해봐. 응? 혼자만 그러지 말고. 피, 그럼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그러시오. 그럼 내가 사다 다릴게. 그래야지. 아따, 그런 농담은 자그마니 하고 뚝보 양반 이야기나 한나 해보시오. 다 같이 듣게. 인 알량한 가운데 외장내고로 아까는 누가 불알을 떼갈까봐 그렇게 혼자 빨리 들어왔어. 그런 말은 그만두고 이야기나 하나 해보란 말이오. 그럼 하나 하지. 까마득 옛날이었다. 어느 산골짜기에 예쁜 호러미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 남편과 만난 첫날 밤에 남편이 주당을 맞아 죽은 청산 과부였다. 그 과부의 용모가 아름답기로 근동에서 유명했다. 누구나 침을 안 삼키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내 어느 한 부잣집 남자가 그 과부를 푸대쌈에 오기로 하였다. 밤몰래 하인들을 시켜서 과부를 묶고 오라 하였다. 아는 게 아니라 하인들이 밤을 타고 가서 그 과부를 꽁꽁 묶어왔다. 그저 어둠 속에서 그것 신성 싶은 몸뚱이만을 더듬어서 마구 푸대 속에 넣어 온 것이다. 그러나 그 예쁜 과부를 갖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그냥 남자 방으로 들일 수는 없었다. 미상불 겹방에서 자고 있는 자기 딸 방으로 들여놓았다. 숨도 돌리기 겸 정신을 좀 차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런 이튿날 아침이었다. 남자 집에서는 깜짝들 놀랐다. 푸대 속의 사람은 과부가 아니라 어엿한 총각인 것이다. 과부 집에서 푸대쌈을 올 줄 알고
미리 자기 남동생을 데려다 여자 차림을 해가지고 자기 잠자리에다 눕혀놓았던 것이다. 그래 마누라를 얻으려다가 딸을 시집 보냈다는 얘기. 참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도 어두웠소잉. 오메 오메 그 남자는 참말로 허망했겠네. 그럼 그 남자 대신 호러미네 남동생은 참 오진 꼴도 받겠소. 새 호러미들이 간복해 맞지 않자 그런게 이 외짝내들아 어서 어서 시집을 가. 옛날 사람 모양 수절만 하고 있다. 어느 놈이 와서 채가 버리면 어떡할 테? 피. 그런게 망설이지들 말고 어서 어서 제 짝을 찾아가서 온짝들이 되란께. 그럼 뜻보 양반은 늙도록 외짝으로만 지낼라우? 여편네도 없이. 문평댁이 말해. 봐 나는 여고도 있고 여고도 있지. 유복장내와 동강댁을 가리켰다. 순간 두 호러미들은 다같이 얼굴이 빨개졌다. 문평댁만이 쾌감이 자릿하게 솟구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평댁은 이제 자기는 마음을 놓아도 좋으리라 하였다. 어느덧 가을도 겨울 저편에 사라지고 세찬 눈보라가 날리기 시작했다. 쓸쓸한 애송이 마을은 더욱 바람에 날리는 듯 눈에 짓눌리는 듯 옹송하게 웅키리고 있었다. 탈상도 앞으로 옛일에밖에 안 남은 어느 날이었다. 밤중에 유복잔네와 동강댁이 문평댁 집 뒷창문 앞에서 눈을 맞고 서 있었다. 가끔 번갈아 가면서 창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거기 방 안에서 문평댁과 박선달래 머슴이 누워있는 까닭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는 옷이 아무렇게나 벗어 내던져 있었다. 방 안을 들여다보는 두 젊은 호러미는 가끔 이런 말을 수군거렸다. 저 양반은 저러고 곧 나올란 거 아닌가? 그럼 내가 먼저 집으로 갈게라우? 자네가 남았다가 데리고 갔어. 나는 먼저 집으로 갈게. 곧 동강댁더러 남아있다가 머슴이 나오거든 함께 집으로 데리고 가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는 동강댁이 머슴을 본 다음에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럼 성님이 뒤에 보실라우? 어이, 자네가 먼저 보소. 나는 집으로 가 있을게. 저녁에 동강댁 집으로 놀러 오겠다던 뚝보 양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동강댁은 마음이 초조하였다. 오늘 밤만은 호젓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인데 기다리다 못해 유복잔네 집으로 가보았다. 그러나 머슴은 유복잔네 집에도 와 있지 않았다. 유복잔네도 머슴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눈이 내리고 마음들이 울적한 탓일까 그네 역시 오늘 밤만은 머슴과 한번 놀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이 양반이 어디 갔을게라우? 모르제. 저녁에 혹 저 옆에 동생은 놀러 안 왔습디요? 안 왔대. 그럼 혹 거그나 갔는지 알겠소. 거그는 뭘라고 갈라든가? 그래도 혹 사람의 마음을 안다오. 둘이 거그나 한번 가봅시다. 문평댁네 집으로 온 유복잔네와 동강댁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설마 그 모양들을 하고 누워있는 줄은 꿈에도 못 생각하였던 것이다. 순간 두 호러미들은 불같은 질투심이 버럭 치받쳤다. 발을 동동거리고 싶도록 가슴이 뒤설레는 것이다. 자기네들은 이날것 머슴과 농담만은 허물없이 주고받았지만 그런 행위까지는 엄두도 못 냈던 것이다. 인 음흉한 여편네. 두 호러미들은 문평댁이 잠옷 안이 구워지면서 자기네들도 오늘 밤인 기어코 머슴을 한번 보리라 하였다. 마침내 유복잔네가 돌아가고 동강댁이 혼자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머슴이 나오면 곧 데리고 가리라 한 것이다. 동강댁은 다시금 창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머슴이 그제야 문평댁의 목에서 어깨를 푼 것이다. 그리고 마주 돌아 누워서 이런 말을 수군거렸다. 나는 유복잔네하고 동강댁에 담배랑 사다 드리고 해서 그새 무슨 정들이 그렇게 깊었나 했으라오. 아니제 작은 외짝이 오늘 밤에 처음이제. 그런께 작은 외짝이 첫사람이나 다름없제. 그런께 유복잔네하고 동강댁은 겉으로만 그랬지 속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만이라. 그렇지 겉으로들만 마음이 달아가지고 그랬지.
순간 동강댁은 사뭇 굴욕을 느끼면서 계속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럼 나하고 같이 사십다잉. 하는 것을 봐서. 아따, 그냥 같이 사십다. 그럼 작은 외짝이 나를 제일 생각할란가? 생각하고 말고라우. 그럼 생각해봐서. 그리곤 뚝보 양반은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다. 동강댁은 조용히 마당을 돌아서 살인문 밖으로 나왔다. 예서 머슴을 기다려 가지고 가리라 하였다. 그런 동강댁은 아까 머슴의 말 가운데서 단 한마디 미더운 말이 있었다. 그럼 생각해봐서. 그러니까 문평댁의 말을 결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닐 것이었다. 문평댁만 덥석 속을 빼앗기고 나서 괜히 마음이 달아가지고 있지. 음흥한 여편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눈발이 차츰 가늘어지고 바람에 일기 시작한 동강댁집 뒷창문에서 이젠 유복잔네가 머슴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슴을 조이면서 기다리는 유복잔네는 한편 겸연쩍기까지 하였다. 두 동생들이 머슴을 보고 난 뒤에 자기가 본다는 게 아무래도 순서가 어긋난 것 같은 것이다. 그러나 유복잔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였다. 기다리는 것은 다소 고역이지만 자기가 남은 제일 많은 시간을 볼 것이 오진 것이다. 희부연 등잔불이 조용히 돌아 비친 동강댁 방에는 쌀독과 갯장롱이 댕그렁하게 놓여있고 벽에는 돌아가면서 인두, 바가지, 옥수수 등속이 걸려 있었다. 그 갯장롱 밑에서 동강댁과 머슴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갯장롱에 가려 두 사람이 누워있는 모양이 잘 보이지 않았다. 과연 지금 머리는 어떻게들 돌리고 있으며 또 다리는 어떻게들 하고 있을까? 그리고 언제까지나 저렇게들 조용할 것인가? 그런데 갑자기 소곤소곤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 옆에 문평댁하고는 언제부터 그렇게 정이 깊었습디요? 정은 무슨 정이 깊어? 그럼 왜 저녁에 그런 앙큼한 짓을 하겠소? 그 작은 외짝이 그래봬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마구 찰거머리처럼 들어붙는디 그래. 큰 외짝은 살림이 탐탁한디다 자식까지 있고 또 가운데 외짝만 하더라도 친정이 버섯하고 하지만 자기만이 올 때 갈 데 없는 외짝이라면서 마구 달라붙지 않아. 어따 그 숭글숭글한 여편네네. 그럼 어떻게 하실라우? 생각해봐서. 무엇을 생각하고 말고 하라우. 그냥 여기서 같이 있읍시다. 다른 사람들은 탈상만 지내면 다들 딴 뒤로 시집갈 것이오. 생각해봐서. 그럼 나도 친정에 가서 한 살람의 장만에 옷게라우. 살림이 큰 외짝만큼이나 하겠는가?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어라우. 그럼 생각해봄세. 이윽고 동강댁집을 나온 머슴은 뜻밖의 유복자한테 붙잡혔다. 아니 저녁에도 웬일이야? 뭐 다들 약속을 했어 어째?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우. 뚝보 양반이 음흉한 짓을 한 게 그렇지. 내가 무슨 음흉한 짓을 해? 그렇게 중정머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우? 어째서? 어째서라니. 아무리 남자가 귀하고 여자가 많다지만 이 여자한테도 저 여자한테도 그렇게 주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우? 그럼 큰 외짝은 왜 이때까지 슬슬 빼기만 하고 있는가? 조금만 건드려도 톡 쏘고 응? 그런 게 영리한 작은 외짝들이 얼렁 채가 버렸지. 순간 유복잔네는 발등을 찍고 싶도록 후회를 하였다. 표면으로는 제일 생각한 채 하면서도 속으로만은 항상 끈앞을 단단히 메왔던 것이다. 불과 남편의 탈상을 연일에 앞두고 머슴에게 속을 빼앗긴 호러민들은 날마다 마음이 꺼림칙하였다. 그럴 때마다 유복잔네와 동강댁은 곧잘 문평댁을 탓하였다. 그네가 그렇게 음흉한 짓을 안 했던들 그날 밤 자기네들의 마음이 동했으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이 뒷창문에서 머슴 나오기를 기다리던 초조한 마음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신이 아니며 마귀가 시킨 소행일이라 하였다. 아무튼 그들은 그날 밤의 일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그리고 머슴한테 는적 난적 달라붙던 일들이 한편 비굴하게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새 호러미들은 다 같이 어느 자신가 경멸을 지니고 있었다. 제마다 머슴과 속삭인 말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새 호러미 집에는 문전마다 호롱불이 내걸리고 구슬픈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렸다. 탈상을 맞아 대제를 모신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불쌍해라. 젊은 한때 못다 살고 어디 가서 안 오는고. 당신 혼자 갖고 없으니 이 자식과 어찌 살고. 어따 불쌍해라. 세상에도 불쌍해라. 그러다 유복자네는 코를 청 풀어 상복에다 닦고 세상에도 변치 말고 살자더니 어디 가서 안 오는고. 동지서 딸 설한풍에 무덤 속이 웬 말인고. 불쌍하고 가엾어라. 우리 난군 가엾어라. 유복자네의 울음소리에 비겨 문평댁의 울음소리는 더욱더 애절하고 처량하였다. 어따. 나는 이제 못 살겠네. 갈 곳 없어 못 살겠네. 어미 없고 아비 없이 어느 누가 반겨줄고. 당신하고 살자더니 어디 가고 안 오는고. 어따. 우리 난군 무정함도 무정해라. 그러나 홀로 동강댁은 상장을 땅에 짚고 칭얼칭얼 속으로 흐느꼈다. 아이고. 마포 상복에 수지를 두르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의 옆얼굴은 일견 애처로우리 만큼 고운 살결이 어여뻐 보이기도 하였다. 과연 조무는 손님들도 있지 않았다. 단지 동네 늙은이들 서너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다시 이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의를 표하였다. 그리고 박선달래 머슴은 술이 거나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빈정거렸다. 이 외척내들아 멋이 그리 서러워서 울어싸는가? 정 서러우면 술이나 한 잔 내놓소. 나도 몽땅 묵고 같이 한번 울어보게. 그럴 때마다 홀어미들의 울음소리는 더욱더 청승스럽고 애초로웠다. 달포 남짓이 지난 뒤였다. 눈보라가 날리는 영산강 모퉁이에는 애송이 마을 사람들이 군데군데 서서 젊은 마을 사람 하나를 바라보내고 있었다. 문평댁이 남편을 얻어가는 것이다. 보름 전에는 동강댁이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저께는 또 박선달래 머슴이 품삯을 청산해가지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오늘은 마저 문평댁이 떠나는 것이다. 초라한 애송이 마을은 더욱 쓸쓸하기 짝이 없었다. 이젠 젊은 사람이라곤 단지 유복잔네가 남았을 뿐이었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들 가버리니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게. 마을 노인네들이 한숨 어린 말에 문평댁을 앞세우고 가는 유복잔네가 그래도 다들 살지 못 살랍디여. 저나 이 사람을 나루까지 데려다 주고께 어서들 들어가이시오. 그럼 문평댁네 잘 가소해. 아무데나 가서 복 많이 받고 잘 살소. 말리 같은 청춘 아닌가. 그제야 문평댁도 고개를 돌리고 그럼 평안히들 들었으입시다. 눈물이 자주 고름을 적셨다. 유복잔네와 문평댁은 강모룽이를 돌고 또 돌아서 나루에 이르렀다. 눈보라는 더욱 세차게 날리면서 푸른 강물 속에 꽃잎 지듯 쓰러졌다. 성님, 차신디 그만 들어가이시오. 어이, 나는 좋네. 어서 배에 오르소. 참말로 이렇게들 다 가버리고 성님 혼자 적적해서 어쩌시게라우. 나야 유복자 한나 기르고 살면 자네들 남편 얻어가는 거난 별다름 있겠는가. 내 걱정은 말고 부디 가서 잘 사소. 드디어 나룻배가 뜬다. 넘실넘실 철썩대는 물살을 헤치며 조용히 뱃머리를 돌리고 뜬다. 눈보라는 여전히 가로세로 흩날려서 푸른 강물 속에 꽃잎지듯 쓰러져 갔다. 그 눈보라와 강물에 쌓여 점점 멀어져가는 배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유복잔네의 눈에
문득 한 사내의 모양이 떠올랐다. 박선달의 머슴이 저편 강가에서 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